요즘 주택 구입 결정하기 참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울이야 홀로 상승 중이긴 한데 수도권이나 지방 도시는 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또한 예산이 맞다고 해서 아무 집이나 살 수도 없습니다. 주택 보유 예정자로서 일정한 스터디, 타협, 선택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본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융자만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빌라와 같이 황금성이 떨어지는 주택들을 급하게 매입이라도 한다면 정말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주택 수요층은 주택을 구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는 귀 기울이면서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 구입 연령대에 접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 구입에 대한 리스크는 깊게 고민하면서도 주택 구입 후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집을 사면 안정적이고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더한 경우라면 가족이나 어른들이 집은 사야지 하는 말들에 휩쓸려 집을 샀다는 분들도 많고요. 몇 년 전 주택 구입 광풍이 불 때에 분위기에 이끌려 주택 구입을 했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실제로 주택 구입을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겪는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집값은 이미 상투에 이르렀다는 두려움, 아니면 고금리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히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택 구입이 지연될 때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주택 구입에 대한 결정을 더욱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인플레이션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경제 전문 채널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빠삭하게 이해하려면 상당한 경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해서 덮어둘 수만 없는 일이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애니메이션 심슨에서 나오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무한대로 표기되어 있네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참고로 전 코인류에 대한 신봉자도 아니고 보유자도 아닙니다. 그저 저 무한대의 의미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가요? 달러는 우리의 통화지만 여러분의 문제이다.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존 코넬리가 1971년 G10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극단적인 것도 한 개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아시겠죠? 초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가 폭락한 국가에서는 화폐로 종이 공예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화폐의 가치가 종이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경제에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대한민국에서 특히 아직 경제 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신라면이 나 어릴 때 700원쯤 했는데 지금은 1200원 정도? 물가가 올랐군. 아니면 나 어릴 때 수박 한 통은 10,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5,000원 정도 하네. 하다못해 택시비 기본요금이 이제 4,000원대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무역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정부에서도 생활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인플레이션은 분명 크게 가속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심슨이 왜 비트코인의 가치를 무한대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만 달러는 마구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제가 폐지된 지는 이미 오래인 상황인데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등을 바탕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존 코널리가 말한 것처럼 달러는 미국의 화폐지만 너희들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세계 패권과 기축통화를 거머쥔 미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 마음껏 달러를 찍어낼 수 있지만 타국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각 국가의 상황과 경제력 등에 따라 한이하게 달라진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국가 부도라고 불리는 베네수엘라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돈이 이제 종이보다 못한 가치를 지닙니다. 달러 앞에서 자국 통화가 박살이 나는 것인데 이게 극단적인 예시라서 이런 것이지 모든 나라는 달러 발행의 쓰나미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버텨내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미국 달러 발행량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각종 세계의 돌발 상황과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결국 언제나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었으며 시기에 따라 그 정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네, 내가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자 화폐의 가치가 나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시장의 화두는 단연 분양가 상승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나홀로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분양가 상승률입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주된 이유는 공사비 상승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상승의 원인은 원자재가, 인건비, 물류비 등의 상승이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급작스럽게 오르는 이유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도 추가적인 이유는 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즉,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최근 더욱 가파르게 진행 중이며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에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원화로 받고 있는 우리의 소득을 갑작스럽게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고유한 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금융투자, 금투자 등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겠죠. 특히 주택은 대부분의 경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는 못하더라도 집은 어차피 우리가 거주해야 하는 필수 요소죠. 그런데 주택 구입을 통해 거주 안정성이나 시세 차익은 생각하지만 주택 보유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도 기억해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금융투자나 금투자를 위해 대출을 해주는 곳은 없지만 주택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여러 대출 지원이나 혜택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내 집 마련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지속되어 왔고 또 현재처럼 우리의 인플레이션 기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두려움만큼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리스크를 더 명확히 알므로써
우리의 판단이 더 현명해지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생활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